네, 그럼 계속해서 북한의 다음 행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문실 교수님,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과연 다음 행동에 뭘 나설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군사적 행동도 뭐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북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좌고 우면하지 않고 연속적인 보복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모든 그 연락선을 우선 이제 차단했죠.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 형식으로 이제 없애버렸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개성단의 완전 폐쇄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죠. 북한 군 그 총참모부에서 네.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를 다시 요새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개성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제 위치한 곳이 바로 개성단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공동 연락 사무소만 그 폭파된 게 아니라 연락 사무소와 같이 붙어 있는 그 개성단 종합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개성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그 보호하고 또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도 거의 다 파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순은 어차피 이제 개성단을 완전 폐쇄하고 완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군이 이제 북한 군대가 입주하면서 요새화하는 과정 그걸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도 지금 또 과제입니다. 네. 금강산도 지난해 10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남쪽 시설을 다 철거하겠다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음 순서로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할 때 우리 정부가 향후 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 그 북한의 어떤 행위의 어떤 속도라든지 네. 범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전단지 살포를 중단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능력을 지금 지켜보겠다.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면 다음 연속적인 행동으로 자기들이 이미 공언한 그런 군사행동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물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국지적 도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들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남한 사이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정부 지금 북한은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서 이걸 죄값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1000만 배 갚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이상의 군사적 도발 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그 도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여주느냐 또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그 변수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이런 여러 단계 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은 굉장히 좀 단호한 방침을 일단 보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군이 경계태세에 돌입을 했고 또 NSC도 매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그 남측 소장을 우리 통일부 차관이 겸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통일부 차관이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전단 살포와 관련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통일부 청사로 돌아와서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그 내용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다.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란 단어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시 행동으로 공동 연락사무소에 공급하던 전기도 곧바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그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다만 있던 그 군사적인 도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이 좀 지나치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좀 관리해 나가면서 이 상황 관리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풀어 나가야겠죠. 어떤 방법이 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급선무는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핵심 명분이 또다시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한다면 북한은 아마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막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총격전을 벌일 수도 있고 네. 포사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행위들이 또 소규모의 국제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하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북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향후 북한 진짜 대북 정책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초당적인 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따른 사회적 합의 자체 그게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북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다르고 또 이게 종합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면 북한은 계속 도발의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북한이 계속 문제지 삼는 것이 왜 정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경제 발전이 급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비핵화 협상도 하는데 왜 거기에 부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일관된 지금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불만이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특사를 보낸다거나 고위급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은 전단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북한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특사를 보낸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하지 이 전단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또 전단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특사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 기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하는 거겠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안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이 명분을 삼은 것, 네. 북한이 명분을 삼은 것이 전단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전단 문제에 대해서 여동생이자 뭐 2인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제 그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서서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구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대남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악역, 일종의 악역을 맡김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이 결과가 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좀 최고 지도자가 갖는 부담을 좀 덜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일단 3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정상 간 쌓았던 신뢰가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최고 지도자 간의 어떤 남아있는 최소한의 신뢰의 싹을 아예 없애지는 않으려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영 기자, 이문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